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0월 24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윤석열과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 후보 랭킹 1, 2등을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동정을 중심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말하자면 후보와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유동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 공소장에서 전격적으로 삭제해버렸어요. 이거를 어느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치외법권 지역으로 지금 딱 안치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같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형사 문제에 있어서만 치외법권이나 마찬가지 나머지는 전부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동규 최종적으로 이 공소장에서 이재명에 대한 배임을 두려워해가지고, 즉 대선 여권 주자로서의 지위의 의상에 전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심산하에 배임죄를 뺐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윤 총장이 내놓은 가장 중요한 입장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 부패 구더기들이다, 현재 이걸 전부 대통령이 되면 도려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대장동 부패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그 부패의 구더기들은 그들의 권력은 물론이고 결국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말 것이다. 특정 정치인의 사수대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이 정말 안타깝고 검찰총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 대통령이 돼서 해내겠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인 재난, 국민적 불행이고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를 빼고 대장동 키맨 유동규 본부장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만든 것이고,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설계하고 행동대장 유동규가 실행한 국민재산 약탈 범죄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든 이 후보와 유동규에게서 배임죄 혐의를 빼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이 이 후보를 지키는 사수다가 됐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성남 시민들께 돌려야 할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배임죄를 뺀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또 다른 문제다. 검찰은 당장 범죄 수익 보전 조치부터 하고 완전한 환수를 위해 이 후보 유동규의 배임죄 혐의를 수사하라. 이것이 오늘 나온 윤석열 후보의 가장 강력한 대정부 입장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입장문 중에 하나는요, 방금 전에 지금 공개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이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 두드라는 거라든가 개 사과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많은 파문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문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 두둔 개 사과 파문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저들이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경계하고 더 단련하겠다, 이렇게 책임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최근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진중하게 가다듬고 더 치열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이미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반성 그리고 이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준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특히 11월 5일 결선 투표에서는요, 당원 투표 50%, 일반인 투표 50%예요. 이 당원들이 지금 현재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당원들이 느끼는 말하자면 충격,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원들의 말하자면 동요하는 이 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내보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개 사과 문제, 이것뿐만 아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요, 검찰이 배임죄를 제외한 채 유동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다, 깡통 기소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요, 살아있는 부패 권력과 싸운 인생 자체가 늘 검증의 시간이었다.
약점이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수 있었겠냐? 고발사주 의혹 등에 있어서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그 다음에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태, 그리고 본인의 사과의 주체가 되고 있는 이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 옹호 문제, 그리고 이 반려견에 대한 이 사과 문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묶어서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심 투표가 50%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파문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홍준표 후보의 말하자면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 마침 이재명에 대한 공격 타이밍과 바로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의 윤 총장에 대한 이 공격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심야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총장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 2일경에 직접 광주를 방문해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적극 아주 그야말로 진지한 진중한 사과를 표명하고 호남 민심을 보다듬는데도 상당한 공을 드릴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개의 사과를 준 촬영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 이 캠프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 집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야권에서도 특히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두 분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이게 집이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루 바닥 소재까지 말하자면 사진을 찍어서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은 이 캠프에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라고 들었다, 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침 그러한 입장문을 내놓을 때 윤희석 후보의 캠프에 말하자면 이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인 윤희석 씨가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강아지가 집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죠. 실무자가 그걸 찍으려면 집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찍었다는 것을 윤희석 공보특보는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 설명하고 이 윤희석 공보특보가 얘기하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런 이 홍준표 후보의 공격에 관해서 만약에 본인이 말이 틀리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해명이 틀리다는 근거를 갖고 와라 라고 또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한두 번 했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조롱했고 그것은 명백히 해당 행위다라고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자택의 마루 바닥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거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윤 후보 측에서는요, 윤희석 특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결국 개를 사무실로 데려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집에 가야 했다는 의미로 집에서 찍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 사과 문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이 정도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윤석열 총장의 이런 입장문과 대비되는 홍준표 후보의 입장문은요, 경선 투표에 임하는 입장문입니다. 제목도요, 경선 결선 투표에 임하는 입장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본선 경쟁력을 묻느냐, 이거와 관련해서도 입장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의 오늘 발표한 중요한 입장문 두어 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 먼저 경선 결선 투표에 임하는 입장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장문도요, 윤석열 총장하고 똑같이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물론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경선 결선 투표에 줌하여 당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위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우리 당에서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후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2주 전부터 제가 야권 후보 적합돼서 꾸준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깨끗한 후보가 나가야 합니다. 본인, 부인, 장모 등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후보로는 모처럼 맞이한 정권교체의 호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유독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비리 후보끼리 대선 구도를 만들어 이재명 물타기 대선을 획책하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쌍둥이, 비리 페어 대선으로 몰아가 국민들께 비리 의혹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후보 연루 고발 사주 사건, 윤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를 다 해놓고 윤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이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 약점인 성남 대장동 비리 사건을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 3자를 묶어 오히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로 만드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구설수와 비리로 대선 본선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설령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비리 없는 후보, 국정 능력이 풍부한 후보, 정치력이 있는 후보만이 이런 민주당의 공작을 헤쳐나갈 수 있고 대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와 헌신, 도덕성과 명예라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대한민국 70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개성하고 당의 영광과 당원의 자긍심을 지키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되고 깨끗한 후보를 두고 비리 의혹으로 민주당 정권에 발목이 잡혀있는 폭탄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 리스크가 큰 사람을 선택하여 대선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혼신을 다해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혹여 저희 소홀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순간을 위해 26년간 당을 지켜왔고 지난 4년을 대선 준비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준비되고 든든하고 깨끗한 홍준표만이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질풍목우의 각오로 진충보국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자, 여러분들 제가 논평하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홍준표 후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물타기 대선을 하고 이 물타기 대선 차원에서 윤석열과 박영수, 그 다음에 김만배를 묶는 이 윤석열 게이트를 지금 짜고 있다. 이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바로 이재명 물타기 대선 차원에서 이거를 터뜨릴 것이다. 이 점을 이제 공개 폭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하면서 그야말로 깨끗한 후보, 클린 후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26년간 당을 지켜온 말하자면 적자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오늘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입장문을 냈어요. 이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과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1대1로 사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 조사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그만큼 마이너스를 해야 합니까? 전혀 분별력 없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처음부터 윤 후보를 만들기 위한 기망적인 책략에 불과합니다. 지난번 역선택 논란 때부터 특정 후보 편들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젠 그만하시죠. 네 사람 중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방식만이 올바른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부디 비리와 함량 미달 후보를 억지로 만들어 대선을 망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 결심이 뭐냐? 이렇게 언론이 물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중대 결심이 경선 보이콧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야말로 해석하는 것이 흐름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현재 그야말로 이 투표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1대1 여론조사, 이 홍준표 후보는 1대1, 그러니까 이재명에 관해서는 누가 제일 경쟁이 있느냐? 1. 윤석열, 2. 홍준표, 3. 유승민, 4. 원희룡. 이런 식의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 누가 더 좋으냐?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원희룡 이런 식의 말하자면 경쟁력 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홍 의원이 아까 같이 그야말로 이제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최후 통첩성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홍준표 측에서는요, 타지 선다형을 선호하고 있고,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다. 1대1 4번 질문하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승민과 원측은요, 당초 합의한 대로 본선 경쟁력 측정 취지에 맞게 결정이 되면 어떤 안이든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양자 가성 대결에 반대하고, 원 지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 쪽에 가까운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원 지사 측은 사지 선다형, 즉 홍준표가 생각하는 사지 선다형, 이 선다형의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내달,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4일간 나흘간 당원 투표하고요, 일반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각각 50%씩 합산해서 5일날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내달 1,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3,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문항을 이달 내로 완성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11월 1일서부터 4일까지는 투표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이달 말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집중적인 여론전, 홍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요, 이 열린 캠프 완전히 누구든지 와라, 진영과 관계도 없다. 그리고 야권 후보 캠프 간에도 관계없다. 무조건 다 열려있다. 이런 점을 특히 요즘 강조하고 있고, 또 안철수 국민당 대표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범야권 후보와 같이 동맹이 가능하다. 그래서 야권 후보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라고 한다면 심상정을 빼놓으면요, 심상정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철수하고 김동연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국민의 후보 중에 탈락하는 후보와의 말하자면 연대, 이것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되면 2030의 힘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당원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며, 제가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우리 당에 오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로 달아날 것이다 라는 점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특징 중에 또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제원 후보도, 장제원 의원도 본인이 원한다면 말하자면 캠프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홍문종 친박 신당 대표가 22일 탄핵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홍준표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홍준표와 그 다음에 윤석열 간의 말하자면 공방전, 윤석열의 비리가 많아서 본선까지는 못 버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최종 경선에 임하는 입장문 초문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부각시켰거든요. 이렇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공세가 이어지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홍 후보가 범죄 전과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그렇게 클린 운을 하는 걸 보니
참으로 뻔뻔스럽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김병민 대변인의 논평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홍 후보는 96년도 15대 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협의 총무 오모 씨에게 2,400여만 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당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의원직에서 사퇴했지만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병민 대변인은 홍 후보는 2018년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2천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전력도 가지고 있다. 홍 후보는 당 원내대표 시절 국민세금으로 받는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갖다 주지 않았나. 그의 아내가 홍 후보 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 차곡차곡 쌓아둔 국민세금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클린인가. 그럼에도 깨끗한 척하는 홍 후보의 행태는 양두구육이 아닌가. 홍 후보는 몰상식한 언행을 즉각 중단하나 더티한 행동을 할수록 부끄러운 과거가 다시금 부각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공수양면을 집중 분석해 드렸고요. 바로 다음 방송에서는요. 유승민, 원희룡 그리고 또 이재명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요. 저의 심야 방송 연속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